미스터리 시즌2 버마 아웅산 공작편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웅산 공작편 진행을 맡은 통일시대 연구원 공식 미녀탐정 오명윤입니다. 네, 저는 강진웅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보조를 맡은 통일시대 연구원 부원장 손정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하필 그러면 버마였을까라는 의문이 강하게 드는데요. 당시 이제 처음에 그 해외 순방 일정을 짰던 거는 네. 서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등 네네. 6개국을 순방을 한다라는 일정이었고 이미 결제가 났고 그랬는데 그 나라들 중에서 왜 하필 버마를 공작지로 선택을 했을까?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버마를 공작지로 선택한 이유를 따지려면요. 예. 70년대 후반에 박정희 시대 때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뒤로부터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네. 70년대 후반부터 버마를 이용을 해서 비동맹 진영을 깨뜨리기 위한 공작이 진행됩니다. 70년대 후반 75, 76년부터 79년에 결정적으로 버마가 네. 비동맹 탈퇴를 선언하는 해까지. 그러니까 비동맹 탈퇴를 한 이유가 당시 쿠바가 네. 소련 편을 너무 든다. 아. 쿠바가 소련 편을 너무 드니까 이건 비동맹 정신에 어긋난다. 예. 우린 탈퇴하겠다라고 유엔에서 선언을 해버립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이제 열릴 때였는데 근데 그렇게 선언하면서 비동맹 진영이 이제 와해가 되는 거예요. 오호. 그러고서 이제 뭐 그나마 비동맹 그 전까지 비동맹 외교라는 것은 아주 정말 치사한 방법까지 다 동원되는 온갖 방법이 동원돼서 막 물량 공세도 하고 이것저것 원조도 해주고 심지어는 뭐 다른 방식으로도 막 꼬이기도 하고 이래 놓으니까 당시 이제 이건 최병효 씨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당시 외교관을 했으니까 잘 아는 거죠. 70년대 후반부터 그 비동맹 외교라는 게 어떤 나라 갔더니 제발 좀 오지 말라라 그러더라. 니네 와서 그러지 북한에서 와서 그러지 서로 그러니 이게 뭐냐 이러면서 이야. 그런 소리까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진행되는 외교전이었어요. 총성 없는 외교전이라고 그러죠. 총성 없는 전쟁. 근데 그게 박정희대로 끝나면 괜찮은데 전두환 때 고스란히 이어지는 거예요. 예. 박정희마저 죽었지만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 그 어떤 정책이나 외교나 이런 거의 연속성은 단 1도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박정희란 존재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이전에 박정희 정권에서 해왔던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이어지는 네. 심지어는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최규하가 대통령일 때도 또 그 사이에 좀 우왕좌왕할 때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시간에도 비동맹 외교는 전혀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노신영은 최규하 그 대통령 시절에도 벌써 이제 그 아프리카를 막 돌아다니고 순방 외교를 하고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뭔가 이제 일정이 짜여지기 시작해서 그러면 전두환 정권을 수립하고 나서 옹립하고 나서 82년부터 내리 3년 동안 비동맹 외교에 집중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아마 81년 1월달에 그 레이건이 80년 11월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네. 레이건이.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초청한 게 전두환이잖아요. 네. 참 놀라운 일인데 그때 81년 1월달에 전두환이 갔다 오면서 그때 짜여진 것 같아요. 네. 81년에 81년에 이미 내리 3년 동안 비동맹 외교를 한다, 순방 외교를 간다라고 짜여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 노신영이 이제 외무장관 하면서 3년 동안의 그 순방 외교를 자기가 다 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허. 81년에 이미 81년에 동남아 이제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도는 순방 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필리핀에서도 또 비슷한 아웅산 사건 비슷한 일을 꾸밀려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무슨 터트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 단지 무슨 캐나다 교포 최중화라는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을 시해하려 그랬다라는 소문을 퍼뜨리는 정도. 그러면서 이제 그 캐나다 교포 두 사람 그 부자인데 그 최중화가 누구냐면 최홍희 장군의 아들입니다. 태권도 창시자 최홍희 장군 나중에 이제 망명했다가 북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넘어갔다 다시 이제 한국으로 오긴 하지만 아무튼 그 두 부자가 캐나다 살고 있었는데 그 두 부자를 공격하기 위한 모략을 꾸민 게 또 이제 이 81년 순방 외교하고 이제 같이 엮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중화 씨가 필리핀에 오는 전두환 대통령을 시해하려 그랬다. 그랬다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꾸민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82년도에 아프리카 순방 외교 때도 또 한 번 그런 일을 벌여요. 어디서냐면 가봉에서. 가봉에서도 한번 그런 일을
버렸다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웃기는. 그러니까 버마 아웅산 사건 이전부터 네. 이제 그 동남아 쪽에서 필리핀에서 한번 전두환의 시해 음모가 계속 있었고. 있었다, 시도가 네. 있었다라는 얘기가. 시도까지는 아닌데 네. 그런 말을 퍼뜨렸다. 아, 말도 안 되는 말을 퍼뜨렸다. 네. 그다음에 아프리카 가봉에서도 또 비슷한 말을 아. 만들어냈다. 예. 이렇게 네. 된 거고요. 아. 그다음에 3년째 진짜 실행을 한 겁니다. 아, 두 차례 시행착오 내지는 뭐 예행 연습이라 그럴까요? 리허설이라 그럴까요? 네. 이렇게 시나리오 작업을 해놓고 마지막 3년째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3개년 계획이었다는 거네. 3개년 계획이었다고 봐야 네, 됩니다. 이게 당장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예, 않습니다. 이미 계획이 3년 전부터 그렇죠. 준비가 돼서 실행을 했다라는 거고. 그런 겁니다. 예. 말씀을 듣다 이게 보니까 상당히 얘기가 좀 커지네. 이게 이제 전두환의 음모, 미국의 음모, 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그 버마의 움직임과도 상당히 네.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79년도 네. 버마가 쿠바 이제 아바나 네. 비동맹 회담에 참석을 했었고, 또 비동맹 회담이 아니었고요. 제가 그걸 착각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음, 이 국제연합 회의상에서 국제연합 회의석상에서 탈퇴 선언을 한 겁니다. 아 그게- 79년에 탈퇴 선언.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비동맹 정상회의 아바나 회의 정상 전이었는지 후였는지가 아. 착각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같은 시점이었어요. 늘 네, 그러면 그런- 우선 그 비동맹 정상 회담이라는 게 어떤 성격의 회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 송 부회장께서 설명을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비동맹 회의가 아마 1958년도 55년도. 예, 55년도. 58, 반동회의. 55년도 반동 회의 때 반동 회의에서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세계의 이제 이런 그 미국이나 또는 유럽, 특히 서유럽 중심으로 한 그러한 제국주의 세력들에 의해서 네. 만약에 내정 간섭, 그다음에 온갖 가지 정권에 대한 침탈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니까 아하. 이것을 세계의 풀뿌리 이런 신흥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이 네. 그런 그 미국 동맹에 가입하지 말고 또 별도로 비동맹을 연대하는. 유지하면서 서로 간에 서로 단결해서 네. 이런 제국주의적인 침략 또 미국의 내정 간섭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네. 자주적인 어떤 그 연대 사업들을 강화하자.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주성을 지켜나가자. 이런 신흥국들의 연대 모임이 서로 이제 비동맹 회의죠. 그럼 79년 네. 쿠바에서 열렸던 게 이제 예. 제6차 비동맹 정상 회담이었고 네. 요때 북이 네. 조정 위원국이 되면서 네. 사실은 비동맹 운동이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을 시점인데 네, 네. 하필 버마는 왜 이때 비동맹을 탈퇴 선언을 했을까?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련에 대해서 좀 쿠바가 소련 편을 들었다. 네, 쿠바가 너무 소련과 친하다. 네, 비동맹이라는 게 이제 네. 미국 편도 아니고 소련 편도 아니어야 되는데 네. 아, 쿠바가 왜 소련 편 드느냐 예. 하고 뭐 말은 맞을 수도 있죠. 네. 예. 연구는 뭐 맞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때 버마는 이제 전통적으로 친북 국가였어요. 아,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권 아닙니까? 이게? 사회주의를 표방을 했어요. 그렇죠, 표방하죠. 네, 네. 실질적으로 사회주의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네. 대외적으로 표방하기를 사회주의를 표방을 했고 네. 또 비동맹에서 꽤 활동을 꽤 했어요. 그러면서 김일성 주석하고도 친했어요. 서로 친했지. 네, 77년에는 평양을 다녀왔고 네. 그리고 77년엔 갔다 오자마자 북쪽에서 원하는 대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을 했어요. 네. 내윈이. 네. 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고 볼까요? 아니면 이미 그 전부터 제가 볼 때는 버마 사회주의 정권은 미국의 포섭당한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무튼간에 그렇게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친북 행태를 보이니까 날려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정확하지 않은데 아무튼 그런 행보를 보이니까 미국과 박정희 정권은 집중적으로 버마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아. 박정희 정권도? 박정희 정권도 그러니까- 같이 합세를 해요. 박정희 정권 범어에 대해서 어떤 뭐 모르는데 그때 이제 박정희 정권 전두환이 아니고 박정희 정권이. 그 전부터 음. 박정희 정권의 그 누굽니까 그 차지철이 네. 유명하잖아요. 네. 그냥 그 차지철이 버마 가서 내윈 만나고 그래요. 특사로 가가지고. 네. 네네.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특사를 보낸 게 여러 명이에요. 네. 그때가 언제였냐면 74년부터 75년, 뭐 76년 네. 네.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공을 들이는 거죠. 네. 자기의 거의 신복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예. 또 당시 정소영이라는 그 상공부 장관도 가고 또 뭐 최신부 장관 어쨌든 뭐 누구도 경제적으로 유인을 하면서 그런 거죠. 이제 뭔가 대북 관계라든지 거기 손 이런- 끊고 우리하고 하자 뭐 이렇게 그렇죠. 됐던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예. 그 단지 이제 박정희 우리 한국이 무슨 뭐 재력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잖아요. 네. 네. 우리만이 아니고 일본이나 독일이나 그러니까 재력이 미국의 이제 튼튼한 나라들, 미국의 이제 꼬봉꼬봉들이 많이 그 내려가 미국에 편드는 나라들이 예. 집중적으로 이제 차관을 제공하면서 버마를 유인을 한 거예요. 아. 친남 국가로 아. 이러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이제 버마에서 실세는 네. 사회주의 개혁당 내윈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웅산의 이제 아웅산의 같이 됐던 아웅산과 네. 같이 혁명 운동을 했던 맞습니다. 영국과 독립 운동을 했던 그런 맞아요. 인물이죠. 그래서 어. 아웅산이 여지까지도 이게 버마의 군은 한국하고 다릅니다. 버마군은 네. 어쨌든 민족적 전통이 강하고 네. 독립운동을 했던 아. 세력들이 이제 정권을 잡은 거죠. 쉽게 말해서. 네. 예. 근데 47년에 아웅산 장군이 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웅산 묘소가 이제 아웅산 장군과 자기 이제 동료들이 다 그 살해된 장소에 그걸 이제 묘소를 아, 세운 매장. 거예요. 그렇죠. 네, 8명인가 같이 네, 있는데. 어. 근데 그때 이제 아웅산 장군은 뭔가 독립 세력이었고 근데 내위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일본이나 미국하고 뭐 자꾸 이제 이렇게 음. 같이 뭔가 해보려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웅산 쪽을 다 제거하고 내윈을 키운 걸로 보여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아.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내윈이 이제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사실상 네. 이제 58년에 한 번, 62년에 두 번째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네. 그 전까지 뭐 민간 정부를 계속 운영하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아. 아까 어떤 내윈 버마가 왜 지금 이랬냐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버마가 그러니까 왜 비동맹 운동을 탈퇴를 했는가? 70년대부터 그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미국과 박정희 정권이 버마를 공략을 했고 외교적인 공략을 했고 네. 급기야 이제 79년에 그렇게 탈퇴를 했는데 네. 그럼 거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아. 레이건 정권이 들어서면서 거의 아주 고강도 대소 정책을 취하는 거예요. 아. 거의 전쟁 전략. 네. 그냥 뭐 그 군사 예산을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면서 네. 특히나 83년에는 이제 소위 뭐 스타워즈라고 하는 예. 네. 별들의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군사적으로 무지하게 압박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소련을 망가뜨리겠다라고 작심을 하는 거예요. 그 작전에 성공한 거죠. 성공했습니다, 예, 예. 결국. 그 작전에 결국 그 성공한 작전에 거죠. 그럼 소련만 같이 되느냐? 같이 있는 조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조선과 소련을 동시에 이제 악마화하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음흠. 그래서 이제 아웅산 사건 나기 한 달쯤 전이죠. 음. 한 달 한 40일쯤 전에 83년 9월 1일 날 칼 007기가 캄차카반도 들어갔다가 격추당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69명여가 다 몰살을 당합니다. 네. 그 미국이 그 정찰 일부러 고의로 접근시킨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이제 미국 교수들도 많이 네. 연구를 해서 책도 내기도 네. 했고요. 음. 그래서 소련의 방공망을 시험해보고 그렇죠. 정찰을 실제로 민간인 맞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맞습니다. 실제로 이 소련의 이 방공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영공을 정찰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로 집어넣은 그것도 그런 처음이 걸 아니었고 보여주죠. 78년에 또 한 번 칼기가 이번에 이제 무르만스크 가서 예. 비상 착륙한 적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거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우리 민항기를 첩보용으로 들이민 거였어요. 그래서 영국이 소련에서는 그때 아마 무슨 이유로 격출했는지 좌우지간 우리 한국 그 대한항공기 옆에 예. 미군 전투기가 붙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네. 거기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소련 공군이 격출시켜가지고 네. 네. 그냥 뭐 공중 분해가 나는 네, 거죠. 네. 269명이 다 그냥 산화해버리는 바다에 수장이 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또 그 사건에 대해서 조선은 소련 편을 들었겠죠. 네. 미국에서 이건 저지른 공작에 의한 것이다라고 네. 그랬- 그러니까 이제 소련과 조선은 동시에 미국으로 인해서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 공격을 받는 거죠. 네. 이제 악마로 이제 규정이 되는 아. 거죠. 거의. 어. 안 그래도 83년 초반부터 스타워즈를 통해서 계속 또 이제 그러기 전에 82년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일본에서 이미 악의 제국이라는 책이 나와요. 네. 오. 그 참 저도 최근에 한 얘기인데 악의 제국이라는 책이 일본에서 출간이 돼서 그게 네. 번역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미 그때부터 소련을 또 조선을 같이 악마화시키는 악마화는. 그런 여론 공작을 같이 했던 거예요. 아. 그럼 이제 81년부터 내리죠 우리 한국에서는 비동맹 이 순방 외교 공작을 펴고 소련을 상대로는 그런 식으로 막 악마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83년 버마 사건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 버마였느냐? 네. 그러니까 버마는 아마 조선과 절친했기 때문에 버마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오래전부터 내윈 정권은 미국 그 군산복합체에 포섭이 되지 않았을까. 아. 왜냐하면 그 정권을 그 다루기가 용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작업을 어떻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말을 아주 순순히 잘 들어야 되고 어떤 압력을 쓰든지 무슨 협박을 하든지 들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을 택해야 되잖아요. 아. 유일하게 1인 독재 체제인 버마에서 네. 버마를 그렇게 어떤 이유든 간에 미국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어허. 제가 그걸 또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8년과 62년에 내윈 쿠데타가 두 번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권을 잡았다고 그랬는데 그 시점 전후로 이스라엘을 많이 다녀요, 이 사람이. 내윈이. 내윈이.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니고 스위스 다니고 오스트리아 다니면서 네. 신병치료차 다녔다. 아, 참 이상한 거예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가 네. 비동맹권 국가가 네. 이스라엘과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다닌다? 이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러네요. 당시 당시 이제 5, 60년대만 하더라도 냉전이 아주 그냥 그 당시 냉전이 아주 70년 극단의 그래요. 냉전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3세계 무슨 지도자들이 막 살해당할 때예요. 어, 뭐 아프리카 무슨 루문바라든가 음. 정확히 기억나는 아무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막 살해되고 정권이 칠레 장복이 아얀데도 되고 사망당하고 그런 식이죠. 살해당하고 그랬죠. 그건 73년 얘기인데요. 네. 아무튼 그럴 때인데 이 사람은 사회주의권 표방한 나라는 그 지도자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벤 구리온이라는 국방장관도 만나고 그렇지. 또 이스라엘 국방장관 벤 구리온이 버마를 오기도 합니다. 아, 이게 참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친미국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구나 오스트리아, 스위스 가서 뭐 신병 치료자 다녔다고 그러는데 신병 치료만 했을 리가 없어요. 무슨 당연히 짓을 꾸민 뭐 거예요. 친미들 국가들을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그럼 이유가 가서 있는 거죠. 이제 그 레인으로서는 꼼짝 못할 어떤 일을 벌이지 않았을까 미국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추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윈이 선택되지 않았을까 버마가. 그래서 결정적으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버마와 조선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작업을 꾸민 것이 아닐까 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예. 네. 이전부터 박정희 정권 때에서 해왔던 버마 공작에 이어서 전두환 정권 들어서자마자 그 작업을 이어서 버마 공작을 추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내윈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또 83년 버마의 그 정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83년도에 이 내윈이 대통령을 양위를 했고 또 네. 군 정보국이 해체가 됐습니다. 네. 이것이 어떤 이 버마의 정세에 네. 좀 큰 영향을 미쳤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군 정보국 해체가 어떤 의미가 버마에 유유적절하게 질문을 있었을까요? 참 잘해주셨는데 아까 예. 제가 이제 버마를 미국이 선택했다고 그랬는데 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이제 버마 공작을 벌였다고 그랬는데 예. 버리고 싶어도 버마에서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못 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버마에 이제 멍석을 깔아놓고 네. 전두환 내가 가서 한판 논 작업이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친북국가 얼마나 친했냐 하면 82년부터 버마 외무장관을 한국에 초대합니다. 뭐 그 전에도 많이 이제 뭐 그 최신부 장관, 교통부 장관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네. 결정적으로 이제 82년부터 82년 10월 9일이에요. 딱 아웅산 나기 1년 전이네요. 10월 9일 날 버마 외상 나중에 이제 아웅산 사건 때 계속 외상하는 사람인데 유칫 흘랭이라고도 하고 네. 유칫 라잉이라고도 부르는데 아마 예. 흘랭이 맞은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을 한국에 초청을 해요. 그래서 막 좋은데 막 다리고 다녀요. 막 포항제철인 뭐 이런 데 다면서 우리나라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뭐 저쪽 가지 말고 우리하고 해. 이랬는데 그 전인가 후인가 이 유칫 흘랭이 곧바로 평양을 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국에 오기가 미안했던 거예요. 가서 뭐 양해를 구했든지 사실은 이러이러했다. 뭐 너희들하고 우리 뭐 관계가 뭐 틀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예. 이 정도로 북한과 친했던 나라예요. 네. 더구나 90, 몇 년 전에 그 박정희 때님이 내윈이 평양 가기도 했고 이런 정도로 계속 친했고 또 83년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제 버마와 친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해요. 버마 이제 일본과 한국 주재 겸임 대사, 버마 대사가 와서 전두환한테 이제 계속 짧은 시일 내에 2번이나 신임장을 네. 제정을 한다든가 예. 또 뭐 버마에서 무슨 뭐 한국의 그 한국 물건이 이제 수포에 한국 물건이 진연됐다고 그래서 또 한번 요란하게 소개를 한다든가 또 버마의 희귀 식물이 우리 한국에 식물원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소개한다든가 이상한 짓을 많이 벌이는 거예요. 한국과 버마에 뭘 엮기 위한 작업이었던 거죠. 네. 이런 작업들이 계속 되는 가운데 버마에서도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판을 벌려놓고 거기서 한판 놀아보는 작업이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었는데 네. 근데 버마 전두환 정권과 버마 내윈 정권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무슨 친한 관계가 전혀 없었던 때란 그럼 말이죠. 외교적으로 이렇게 친밀하지 않은 나라였던 걸로 기억을 그러니까 하는데. 적어도 전두환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려면 외무장관이 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총리가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82년 10월 9일 날 버마 외무장관을 불렀던 거예요. 그 전에도 한번 박정희 때도 버마 외무장관이 왔었어요. 다른 이름에. 예. 그런데 그때도 뭐 외무장관이 갔던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전두환 정권 들어서자마자 다시 그 하고 나서 82년도에 다시 한번 버마 외무장관을 불렀죠. 네. 그 다음에는 우리 외무장관이 버마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이범석 장관이 외무장관 되고 나서 4개월 만이에요. 오. 그럼 이범석 장관이 가야만 돼야 당연한 순서인데 네. 안 간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이제 이범석이
어깃장을 놓기 시작한 거예요. 이범석과 이 전두환 정권과의 무슨 이 비동맹 외교에서 노선이 틀어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외무장관이 왔다 갔다 하고 총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전두환이 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간 거야. 그런 상태에서 안 간 상태에서 갑자기 간 거. 갑자기 대통령이 가니까 엄마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가니까 이제 버마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도 아니 지금 대통령이 왜 오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외무부에서도 아, 지금 버마를 왜 가지? 차라리 한국 버마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대통령 오면 안 됩니다라고 보고서 올리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최병현 씨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버마 간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자기들끼리 걱정을 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버마 가라는 얘기를 아까 이제 전두환이 직접 내리먹인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네. 자세히 할 수 있는데 그때가 83년 5월 20일이거든요. 네. 그 직전까지 몇 번 이제 순방국을 뭐 이거 해봐 이거 이 나라 넣어 저 나라 넣어 이랬다가 버마가 안 들어가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 최병효 씨가 짠 순방 계획안을 들고 그때는 이미 김상엽 총리 결재까지 받은 계획안이었어요. 순방안을. 네. 그걸 들고 이범석 장관이 83년 5월 20일 날 청와대 들어가서 전두환 앞에 가서 그 결재를 받으려고 가니 네. 그때 가서 버마를 넣으라 그런 거예요. 아. 계속해서 이제 말을 했는데 안 들으니까 막판에 시간도 얼마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내리먹인 거예요. 넣으라는데 왜 안 넣어? 뭐 이랬겠지. 아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곤 이범석 장관이 외무부 사무실 들어오면서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라. 라는 얘기가 최병현 씨 책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 자기도. 자기로서는 거기 갈 이유가 전혀 없는 나라예요. 네. 더구나 이제 뭐 사적으로는 이범석 장관의 부친이 일제시대의 큰 사업가였나 봐요. 네. 그래서 일제시대에 이미 동남아 사업을 다니면서 버마에서 사망을 한 걸로 객사한 네. 걸로 네.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범석 장관으로서는 대단히 안 좋은 기억도 있고 사적으로도 굳이 그리고 자기가 부자가 다 같이 그냥 거기서 그런 거죠. 그걸 유명을 달리한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네. 더 자기 이제 이전부터 인도 대사를 오래 했고 비동맹하면 인도고 그다음에 스리랑카인데 스리랑카에 이제 콜롬보에서도 비동맹 정상회의며 외상회의며 여러 번 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상 비동맹 회의 하려면 스리랑카, 인도를 가면 충분하고 그다음에 또 간다 그러면 오세아니 안 갔으니까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가면 됐지. 뭘 또 자꾸 또 갈라 그러냐 이제 생각을 한 거겠죠. 자기가 비동맹 전문가인데. 네. 그랬는데 5월 20일 날 결재 받으러 가니까 전두환이 버마 넣으라라고 이제 강압을 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네. 오면서 서류를 내동댕이 친 거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작업이 진행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버마 쪽에 대해서는 내인이 사퇴를 하고 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군 정보국이 해체되는 이런 사태가 있었고 네. 또 한국에서는 이 실무진들은 별로 준비를 안 했는데 전혀 대통령의 이 전두환이가 직접 나서서 네. 버마를 강제로 간다라고 갑자기 이제 이 정상 간 교류를 할 계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그런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맞습니다. 예, 어거지로 그 어거지로 가게 이제 만든 버마 거죠. 행을 결정하는 왜냐하면 거기 이 가서 미묘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상한 거기 가서 상황. 뭔가 일을 벌이려는 계획에 따라서 그렇지. 버마를 넣으라고 한 예, 거였어요. 예, 예. 그 버마 내윈이 이제 대통령에서 양의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대통령 안 하고 네. 물러나고 누가 그게 81년 8월이에요. 네. 81년. 아까 이제 83년이 아니고. 네, 83년에는 83년에는 군 정보국이 이제 군정보국장이 네. 갑자기 틴우 티누라는 정보국장이죠. 중장이 갑자기 정보국장이 숙청이 되고 네. 네. 그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모조리 다 숙청이 돼서 네. 버마 정보국이 완전히 이제 기능이 마비되는. 네. 무슨 제목으로 숙청이 되었습니까? 그때 이제 버마에서는 그런 일이 뭐 덜어 있었나 봐요. 아. 부정부패, 독진 뭐 이런 거죠. 아. 부인이 뭐 자녀 결혼식을 너무 호화롭게 했다. 뭐 어디나 누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제명은 만들면 되는 만들면 거니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날 돌던 얘기는 워낙 내윈이 사실은 그 티누 장군이 내윈의 양자 소리까지 들었는데 권세가 너무 강해지니까 내윈이 전쟁보다. 날렸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했던 거죠. 네. 그러면서 그게 이제 83년 5월의 일이고요. 네. 정확히 5월 17일입니다. 네. 사흘 뒤에 전두환이가 이범석 장관한테 버마 가라고 사흘 간격으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동시 작업이었던 것이죠. 예. 근데 아까 이제 81년 8월달에 내윈이 먼저 양의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양의할 때 한국에서도 또 동시 작업이 벌어집니다. 내윈이 양의하는 때에 맞춰서 내윈이 양의하겠다고 발표가 나온 시점은 81년 8월 8일이에요. 한국 신문에 보도되기는. 네. 근데 그보다 이틀 전인 81년 8월 6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에서는 박세직 수도경비사령관이 갑자기 관직 삭탈을 당해요. 아. 이 사람은 거의 뭐
전두환 정권에만 3인자쯤 되는 예. 뭐 암만 많이 잡아도 5인자쯤 되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권력자인데 네. 수도경비사령관이 갑자기 막 해임이 되는 예, 예. 그래가지고 뭐 신문마다 일면 톱을 장식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 뒤로 이제 무슨 작업을 벌였겠죠. 박세직을 시켜서. 그렇게 이제 버마와 한국에서 동시에 아무튼, 작업이 예. 있었던 겁니다.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보다도 큰 손에 의해서 네. 이게 전체가 버마나 한국이 네. 모종의 어떤 정치적인 정지 작업들이 진행이 되었고 그 결과가 이제 83년에 10월 달 그 아웅산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예. 있겠네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과 내인 정권은 전혀 친하지 않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었는데 동시에서 양쪽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두 정권을 쥐고서 양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훨씬 더 큰 큰 손이 작동하는 손에서 양쪽을 같이 움직인 것이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미국이란 존재를 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네.